병원으로 오는 환자 이송 시간 평균 245분. 생명을 살리는 골든아워 60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내쳐지고 있다. 피는 도로 위에 뿌려져 스몄다. 구조 구급대가 아무리 빨리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도 환자는 살지 못했다. 환자의 상태를 판단할 기준은 헐거웠고 적합한 병원에 대한 정보는 미약했다. 환자는 때로 가야 할 곳을 두고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옮겨졌고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서 받지 않아도 되는 검사들을 기다렸다. 그 후에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다 무의미한 침상에서 목숨이 사그라들었다. 그 사이에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죽어나갔다. 선진국 기준으로 모두 예방 가능한 사망이었다. 안녕하세요, 유순입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읽은 내용은 이국종 교수님의 골든아워 1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골든아워를 읽기 시작했어요. 400페이지 정도의 양의 2권의 책입니다. 예전부터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로 의료진분들이 대구로 자원해서 달려가시는 걸 보면서 무엇이 저분들을 저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일까? 의료진 분들 외에 많은 분들의 사회에 대한 공헌, 기여에 대해 관심 가지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골든아워 1편에 있는 삶의 태도라는 챕터 부분을 그대로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감정이입을 자제하고 읽도록 한번 해볼게요. 삶의 태도. 젊은 남자가 트럭에 심하게 받쳐 몸이 바닥에 갈렸다.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중에 난 사고라고 했다. 남자는 골반과 하지는 부서져 나갔다. 터져 나온 내장은 갈갈이 찢겨 너덜거리는 피부 조각들 사이로 흩어져 나왔다. 피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개방성 골반골 및 대퇴골 골절이었다. 이런 상태라면 출혈은 끝없고 환자는 몇 분도 채 버티지 못한다. 이미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기관 삽관을 하고 중심 정맥관만 확보해 입원 수술방으로 올렸다. 마취과 이수경 교수가 환자를 보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빠른 손놀림으로 환자를 전신마취시키며 물었다. 살겠어요? 젊은 친구가 너무 아깝다. 나는 이수경이 환자의 바이탈을 붙잡고 있는 사이에 9번 수술방으로 가서 정형외과 조재호 교수를 찾았다. 수술을 마무리하는 중인 그의 등 뒤로 다가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 이국종입니다. 조재호는 환자의 환부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답했다. 급한 환자가 있나요? 우리가 서로 급하게 찾는 경우 그 이유는 대부분 하나였으므로 조재호는 나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지 않았다. 개방성 골반골 골절, 복합 개책 골절인 것 같고 대퇴골 쪽도 너무 안 좋아요. 조재호는 여전히 나를 보지 않았다. 조금만 버티고 계세요. 제가 곧 넘어갈게요. 나는 곧바로 몸을 돌렸다. 조재호가 온다면 희망이 있다. 이번 수술방으로 돌아왔다. 이수경이 간신히 버티며 마취 장비 세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환자의 혈압이 너무 낮았다. 시시각각 환자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베타딘. 나는 환자의 온몸에 베타딘을 뿌리면서 곧장 수술에 들어갔다. 하지로 내려가는 총장골 동맥, 정맥부터 좌측 하지 쪽 혈관, 근육과 골격 구조가 대부분 소실됐다. 대장이 심하게 터져나가 분변이 흘러내려 갈라진 상처 부위를 오염시키고 있었다. 피는 빠른 속도로 뿜어져 나왔다. 환자의 열린 복부는 이미 시뻘건 피 구덩이였다. 우리는 고인 핏물 속에서 허우적대며 출혈을 막아내려 애썼으나 혈관을 다 결찰하면 내부 장기와 하지가 통째로 썩어 들어갈 터였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이수경이 필사적으로 RIS를 돌리면서 환자의 가느다란 생명끈을 붙잡고 있을 때 수술방 문이 열리며 조재호가 들어왔다. 그는 곧바로 수술대에 다가와 붙었고 자리를 잡자마자 그대로 수술에 몰입했다. 방금 수술을 끝내고 왔는데도 다시 온 힘을 쏟아부었다. 나는 이수경, 조재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됐다. 환자의 상태는 가망없어 보였으나 조재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터져나간 장에서 쏟아지는 분변이 그가 수술 중인 구역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하트만 수술 외에는 방도가 없었으므로 터져버린 환자의 S자 결장을 그대로 이용해 인공항문을 만들어 자아 복벽으로 뽑아냈다. 이라크 전선에 참전했던 미군 군의관들은 이 수술에 대해 말하곤 했다. 전장에서 짧은 방탄복을 착용할 때 적군의 총알이 골반에서 하복부까지 뚫고 들어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고, 그로 인해 하부결장이 파열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수술을 시행해야만 한다. 이 수술은 환자를 살려낼 수는 있지만 백가죽으로 변이 흘러나오는 현실은 환자에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하트만 수술을 하고 난 후 의식을 찾은 환자에게 이 상황을 설명한 일이 늘 힘겨웠다. 가능하면 이 수술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수술대 위에 누운 환자는 너무 젊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 수술을 받는다 해도 살아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심각했다. 내가 위쪽에서 환자의 내장을 붙들고 헤매는 동안 조재훈은 떨어져 나간 혈관과 신경, 근육들과 쪼개져 나간 뼈조각들을 필사적으로 이어붙였다. 환자의 목숨을 움켜잡고 있는 이수경과 땀범벅으로 수술 중인 조재우를 보며 나는 경외감마저 느꼈다. 조재우는 1차 수술에서 으스러진 다리를 수습해 놓았다. 2차 수술은 1차 수술이 끝나고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시작됐다. 내가 괴사조직과 추가 오염원을 제거하고 복벽을 봉합했고, 조재우는 환자의 다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버텼다. 그러나 수술 경과가 좋지 못했다. 인조혈관으로 재건한 원위부혈관으로 피가 돌지 않아 다리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로 인한 전신 합병증으로 장기 기능들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더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대형 혈관마다 박힌 중심 정맥관을 통해 약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효과가 없었다. 환자의 피 농도보다 환자 몸으로 들어가고 있는 약물의 농도가 더 진할 터였다. 2차 수술 후 10여일이 지났을 때 환자의 왼쪽 다리를 결국은 잘라내야만 했다. 조재호는 수술방 앞에서 단식하듯 말했다. 아, 저는요, 정형외과 의사로서 말이죠. 정말 이 수술이 가장 하기 싫어요. 조재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내가 조재호를 또다시 곤혹스럽게 만든 것만 같았다. 늘 그에게 미안했고 고마웠다. 조재호의 눈빛은 침통했으나 수술방으로 진입하는 동시에 다시 예리하게 빛났다. 그는 환자의 좌측 다리를 잘라내면서도 복합 객책 골절로 완전히 쪼개져 갈라진 골반골의 안정성을 확보했고 우측 다리를 온전히 보존했다. 수술은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전신 합병증은 진행을 멈췄다. 환자는 살아났다. 그는 예비역 해병이자 취업 준비생이었다. 아르바이트로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한쪽 다리를 잃었고 인공항문까지 달았다. 20대 청년이 받아들이기에는 지독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그는 오래 괴로워하지 않았다. 좌절하는 대신 살아있음으로 가질 수 있는 나머지 가능성에 집중했다. 그 긍정이 놀라웠다. 그런 삶의 태도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를 보며 나는 부끄러웠다. 2년 후 그 환자는 인공항문 복원 수술을 받았다. 환자 몸에서 대변 주머니가 사라졌다. 환자는 더 쾌활해졌고 보조기를 착용하고 잘 움직였다. 그는 외래로 왔을 때 곧 취직을 할 거라고 내게 말했다. 그때 그 환자는 환하게 웃었다. 나는 이수경과 조재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얼마 뒤 그 환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알려왔다. 오늘은 골든아워 1편에서 삶의 태도란 챕터를 읽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